1980년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절 우린 청춘의 몸으로 홍도를 방문하였다. 처음 만나는 코발트빛 바다에 취하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민박집 주인의 아이들 김대규, 경숙과 인연을 갖게 된다. 우리가 홍도를 떠나던 날 전 가족이 선착장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리고 깊은 바닷속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미역을 손에 쥐고 까맣게 탄 얼굴을 물 위로 드러낸 채 안녕히 가시라던 대규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후 책을 보내달라는 부탁에 수년간 책을 수집하여 다양한 책들을 보내주게 되었고 아이들과 제법 오랫동안의 교류가 이어졌다. 다시 세월이 흘러 아이들과의 교류도 끊어지고 홍도의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질 무렵 불현듯 편지 한 장이 날라왔다. 김대규가 보낸 편지였다. 이제 장성하여 선장이 되었으니 한번 놀러오라는 말과 배를 태워 좋은 곳을 안내해드리겠다는 글과 함께 하지만 가겠다는 마음만 간직한 채 생업이 바쁘니 다시 한 세월이 흘렀고 10년 전쯤인가 친구와 복일도에 머물다 깊은 밤 이 이야기가 나왔다. 다음날 즉시 차를 달려 목포로 그리고 10시간씩 걸리던 통통배에서 바뀐 쾌속선으로 홍도를 향했다. 김대규는 없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물었다. 선비 같았던 김대규의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병으로 돌아가시고 김경숙은 출가하여 무트로 나갔고 김대규는 선장을 그만두고 목포에서 병원 쪽 방면의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다. 그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목포로 나가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이만큼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옛 이야기만 하다 돌아왔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살았던 적이 없었던 남녘에만 가면 고향처럼 마음이 설레는 불치병을 앓게 되었다. 당시 여행 코스였던 홍도, 여수, 거제도 중 다시 가보지 못한 여수의 3일간의 이야기와 정보를 담아본다. 우리 부부와 처제 둘이 동행하였다. 여수 오동도는 옛날에는 오동나무가 많아 오동도로 불렸다 하는데 지금은 섬 전체가 동백나무로 덮여있어 동백섬이라고도 불리고 여수 시민들의 휴식처이다. 이 섬은 760m 정도의 방파제로 연결되어 있어 섬이라기보다는 육지로 봐야 할 것 같다. 3, 4월에는 동백꽃이 절정이라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놓쳐 동백꽃은 만나지 못했다. 40년 전 방문 때와 달리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생겼고 작은 섬이지만 섬을 일주할 수 있는 동백열차도 있고 섬 전체는 데크길로 잘 정비되어 있다. 등대, 용굴 바람골이 볼만하고 분수쇼도 볼 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 용굴은 지나쳤다. 입장료는 없다.
전지현 생각 안 나죠? 오동도 일조 후 잠시 숙소에 들어가 휴식 후 낭만포차 부근의 해안도로를 걷기로 하였다. 여수수산물 특화시장까지 걸었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렸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위축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활기는 충분히 넘쳐 보였다. 앞에 거북선 대교가 보이고 바로 그 아래가 낭만포차 거리이다. 처음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바다도 보이지 않는 일정한 구역에 모아놔서 다소 실망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었고 많은 행사도 취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민하다 내일 들리기로 하고 이날은 해안도로를 따라 계속 걸어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번화가에서 가볍게 낚시하는 모습을 보면 충동적으로 바다 근처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고소동 벽화마을이 보인다. 아쉽게도 저곳은 들어가 보지 못했다. 삼치회를 맛볼 수 있다는 선호시장은 새벽에만 여는 도매시장이었고 여수수산시장은 주차가 어려워 보이는 데다 이날이 마침 쉬는 날이었다. 결국 이번 여행에서 삼치회는 맛보지 못했다. 15,800원 걸었어. 응? 여기는 지금 먹고 바꿔할 수도 있고. 네. 여기가 다 닫았네요. 오늘 쉬는 날. 둘째 주, 넷째 주 쉬고. 여기는 이상하다. 첫째 주, 셋째 주. 여기는 가면 열어졌어? 예? 여기는 열어졌어? 오, 사실 여기가 더, 거기서는 안 팔아요? 그건 해요, 안 해. 여기가 더 비싸더만. 제가 똑같아. 애초에 목적지는 아니었는데 오다 보니 여수수산물 특화시장까지 왔다. 오고 보니 주차장도 넓고 무료이며 시설도 깨끗했다. 어느 가게나 가격이 같았고 호객 행위를 하지 않는 데다 매우 친절했다. 가격은 비싼 듯 했으나 중량이 정확했다. 여수에 오셔서 회를 떠가거나 2층에 가서 드실 분들은 이곳을 추천한다. 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예.
오늘은 금오도로 이동하여 비렁길을 걷는 날이다. 여수에서 배를 타면 금오도까지 1시간 반이나 걸린다 하여 오동도에서 돌산도 신기항까지는 승용차로 이동하고 신기항에서 금오도 행배를 탈 요량으로 느긋하게 아침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출발했다. 게으른 탓인지 나이 때문인지 이제는 시간에 쫓기는 여행보다는 천천히 가며 완상을 즐기는 방식을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잘못 생각했다. 신기항에서 금오도행 배 기다리는데 1시간, 다시 금오도에서 신기항으로 나오는데 2시간이나 기다리다 보니 비렁길은 1코스만, 계획했던 돌산도 향이람은 가보지도 못한 채 금오도 여행을 마무리했다. 숙소인 오동도 부근에서 신기항까지 거리는 29.7km로 승용차로 40분 정도 걸렸다. 신기항에서 여천까지는 여객선으로 25분 정도 걸리고 요금은 성인 5,600원이다. 여천항에서 한구미까지는 5.2km인데 걷기는 애매하고 버스 이용은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택시를 이용했는데 요금은 만원 정도 나왔다. 비렁길 1코스는 5km로 5개의 코스 중 가장 긴데 우린 1코스만으로도 운동량이 충분했고 천천히 걸어 3시간 20분 걸렸다. 육포에서 여천까지 역시 버스 시간이 안 맞고 4시 30분 배를 놓쳐 택시로 여천까지 이용하고도 6시 30분 마지막 배까지는 2시간이나 대기해야 하는 준비 부족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 배를 타고 다시 신기항에 도착했지만 향이람을 들릴 시간이 없어 바로 숙소로 향했다. 배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아 동네 시차를 나가봤다. 사방 어느 곳을 봐도 한 폭의 그림이다. 오래간만에 안구정화. 무심히 하늘을 보니 진정 구름 한 점이 보이질 않는다. 얼마 만에 이런 하늘을 봤을까? 속으로 생각했다. 돈 버는 운은 없어도 놀러가는 운은 있구나. 출발한 지 30분 만에 벌써 요천 도착이다. 투명한 날씨만큼이나 눈에 들어오는 금오도의 풍경이 예사롭지 않다. 마침 택시가 보여 버스 시간은 묻지도 않고 택시를 잡았다. 금오도에는 버스가 한 대, 택시가 2대인데 택시는 부부가 각각 운영한다고 하니 노사분규는 없을 듯하다. 참고로 이곳의 택시는 모두 7인승이다. 택시 안에서 보이는 풍경이다. 길이 좁아 조금 위태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풍경에 취해 옷 입고 영상 찍느라 정신이 없다. 순식간에 한구미에 도착했다. 여기도 항구인데 여수의 백야방면이나 이 코스 끝나는 지점인 직포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꽃인가 했는데 후박나무의 새싹이다. 열대지방에서 본 가로수와 흡사하다. 이곳의 특산물인 방풍나물전으로 대충 식사를 때우고 비렁길 트레킹을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미역을 채취하여 이곳까지 지고 올라와 말렸다는 미역널방이다. 높이가 100m 정도라 벼랑과 벼랑 사이로 들어오는 파도를 바라보면 황홀한 풍경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절벽에 잔도가 보인다. 길이 정비되기 전 사람들은 저 길처럼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과연 뭐가 있을까? 여기 벗어나면 또 과연 뭐가 있을까? 잠깐만 그 생각. 아니 1, 2코스보다 뭐 3코스가 더 좋다 했잖아. 이렇게 좋은데 더 좋은 게 어딨어. 드디어 1코스가 끝나는 누포에 도착했다. 원래는 2코스까지 가서 택시로 여천까지 이동하려 했지만 정보 검색을 제대로 안 해서 데크길인 줄 알고 등산화 없이 오는 탓에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 다시 택시를 잡아 여천으로 이동했다. 일단 사모님 저를 만나시면 돼요. 여기는 택시 신기항에서 이쪽에 건너와서 사람 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온 사람들이 차 가까운 게 다 와서 안내를 하려면 타보라는 얘기예요. 다 걸어보고 자기들도 몇 번씩 걸어보고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유롭게 금오도에서 돌아온 뒤 잠시 쉬고 멀고도 먼 여수에 왔는데
그 유명한 낭만 포차를 안 들리는 건 여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시 숙소에서 걸어서 이동했다. 어제는 한가했는데 오늘은 아니다. 13일 수요일인데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간신히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차가 아니고 정식으로 허가받고 운영하는 곳이라 하는데 안주도 간이 안주가 아니고 가격도 만만치 않다. 여수 밤바다라는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에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곳이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우니 간단하게 분위기만 느껴보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하지만 몇 잔 술이 돌면 이런 식의 이성적인 계산은 부질없어져 대책 없이 빠져버리는 여수 밤바다의 마술에 정신이 혼미해져 화려한 조명에 이국적 정취에 취하게 된다. 그런데 여수 밤바다 노래의 실제 배경은 이곳이 아니고 만성리에 있는 검은 모래 해변이라 한다. 아무러면 어쩌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된 거지. 여수 여행 마지막 날이다. 어차피 용인까지 가야 하므로 긴 일정은 못 잡고 몇 군데 알아보다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기로 했다. 2013년에 국가정원 1호로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2호는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이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축구장 100개의 넓이에 나무만 511종 83만 7천 그루가 식재된 국내 최초의 국가정원이다. 시간에 쫓겨 대충 돌아봤는데 정말로 규모는 어마무시했다. 입장료는 8,000원으로 비싼 편인데 대신 순천만 습지까지 관람할 수 있다. 오동도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38km로 가깝다. 하얀 것도 너무 이쁘다.